자, 반갑습니다. 코로나라고 열심히 집에서 놀고 있죠. 어, 지금 계속 이제 인강을 찍어야 되는데, 인강을 찍을 시간이 좀 예치 않아요. 집에서 애들이 열심히 놀고 있어서. 그래서 또 조용한 학원에 출근해서 그 휴원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부족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 잘하는데 이 부분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필수적인 영문법 한 7개, 6개 정도 지금 준비해서 이제 수업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알아서 좀 잘 좀 봐서 우리 그 휴강 하고 나서 왔을 때 좀 이렇게 질문하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단어는 꾸준하게 매일 좀 외워주세요. 그때 미리 휴원할 거 알았으면 단어 시험 치는 거하고 숙제하고 챙겨줬을 건데 휴원할 생각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한 거니까 받아들이고 또 그에 맞춰서 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 이거 핑계로 또 엄마한테 엄마 아이패드 사줘, 컴퓨터 바꿔줘 하면 안 돼. 그죠? 자, 오늘은 배울 게 문장의 형식이에요. 형식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죠. 일단은 그 첫 수업에서는 이제 요 1, 2형식하고 3형식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우리 수업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앞에 보면 여기에 이제 형식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몇 형식인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답을 불러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학생들도 한 번 더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영어는 자리가 몇 번 얘기했죠.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언어예요. 한국말은 자리를 바꿔도 뜻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터는 아이린을 사랑한다. 자, 이렇게 썼을 때 번호를 매길게요. 똑같이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기고서 1번, 3번을 자리 바꾸잖아요. 사랑한다, 아이린을, 피터는. 또는 1번하고 2번을 바꿔도 아이린을, 피터는 사랑한다. 그리고 2번, 3번을 바꿔볼까요? 피터는 사랑한다, 아이린을. 뜻이 바뀌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은 이렇게 조사들이 같이 다녀요. 그래서 한국말은 팔품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구품사라고 하죠. 조사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자리를 바꾼다라고 해서 문법은 틀립니다. 당연히 의미가 바뀌진 않아요. 결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할 때 조사만 제대로 붙여주면 뭐 굳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대신에 이거를 똑같이 영어로 쓰게 되면 Peter loves 아이린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번호 1번, 2번, 3번을 바꾸게 되면 그리고 1번하고 3번을 바꾸잖아요. 아이린 loves Peter가 돼요. 아이린 loves Peter가 되겠죠. 그러면 뜻이 바뀝니다. 그래서 피터가 아이린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이린이 피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단어만 나열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리가 조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자리가 조사 역할을 한다. 이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 자리에 맞게끔 단어를 넣어주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이제 한국은 배우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바로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명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를 써야 된다. 요게 규칙이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 팔품사를 수업을 잠깐 하게 될 건데 명사가 문장에 제일 처음 오게 되고 동사가 오는 거는 1, 2, 3, 4, 5 형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사, 동사, 명사, 동사, 명사, 동사. 그래서 여기 쓸게요. 1형식의 주어 동사, 2형식의 주어 동사, 3형식도 주어 동사, 4형식도 주어 동사, 5형식도 주어 동사.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문장의 형식을 나누는 거는 주어 동사가 나누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동사들이 문장의 형식을 나누는 핵심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동사들만 외우게 되면 1, 2, 3, 4, 5 형식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영어를 배울 때 그 언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거는 기본 개념이면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 개념을 배우고 나면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록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좀 자주 까먹는 학생들도 맞아 하면서 자주 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명사와 동사로 가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가 문장의 형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형식, 2형식을 배워볼 건데 1형식, 2형식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라고 하고 그리고 3, 4, 5형식을 가장 대표적인 타동사라 그래요.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자동사, 타동사가 뭐냐면 이때 자자가 스스로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하나만으로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는 동사를 자동사라 그래요. 동사 하나만으로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주어 쓰고 동사만 써도 그게 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가 live 자동사죠. 그리고 stay도 자동사입니다. remain도 자동사고요. 그리고 occur 요것도 자동사고 많죠. run도 자동사고요. sit도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wait도 자동사죠. 얘네들을 1형식 자동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하고 수업하다 보면 특히 내신 기간 동안에는 자동사는 싹 다 자동사라고 싹 다 얘기를 다 해줘요. 왜 자동사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 알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수동태가 안 되고 뒤에 명사가 못 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 품사할 때 하고요. 그리고 2형식은 가장 대표적인 2형식 동사는 정해져 있죠. 비동사예요. 그래서 비동사 세 가지인 am, are, is, 과거인 was, were 까지를 우리는 2형식 자동사라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I am 요걸로는 한 문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만으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자동사를 우리는 완전 자동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호를 써야 되는 자동사를 우리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라는 말은 뒤에 반드시 보어를 써줘야 되고요. 보어는 요 약자로 이제 C라고 쓰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보어의 역할은 뭐냐면 주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보충 설명이라고 할게요. 보충 설명하는 역할. 다시 말하면 주어가 어떤 아이인지를 얘기해주는 게 바로 보어의 역할이죠. I am a teacher. 나는 선생이에요. 그리고 I am crazy. 나는 미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보어를 써줘야 돼요. 왜 보어를 써줘야 되냐면 보어를 안 쓰게 되면 문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수업 시간에 내 눈에 비동사가 보인다. am, is, was, were이 보인다. 그럼 반드시 그 뒤에는 무조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보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보어라고 얘기한 앞부분에는 비동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합니다. 비동사 뒤에 있는 아이를 우리는 보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complement라고 하죠. 보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주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삼형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형식은 뒤에 목적어를 받는 형식을 삼형식이라고 그래요. 삼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요게 좀 구분하기 힘들죠. 자, 그러면 여기다 예를 다시 쓸게요. I am a teacher. I love you. 요렇게. 자, 그리고서 동사를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도 명사가 있고요. love라는 동사 다음에도 명사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동사 뒤에는 반드시 보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있는 a teacher는 보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ove는 비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love 다음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적어의 개념 자체가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목적어라는 개념 자체는 어려운데 대상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대상어라는 말 자체도 중학생들이 평범한 중학생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한국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목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을를로 해석이 되더라. 그리고 나서 앞에는 동사가 있더라. 근데 비동사가 아니더라 라고 생각하면 목적어를 찾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love라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여기까지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면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이 목적어 을를로 해석되는 아이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하는데 만약에 한국말로 을를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생각보다 정말 아이들이 잘 찾아요. 예를 들어서 자 목적어 찾아볼게요.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목적어가 어딨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크레파스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말로 쓸게요. 크레파스를 쓰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왔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고 나서 한국말은 목적어가 주어 뒤에 오게 됩니다. 아빠는 이렇게. 그래서 한국말의 어선은 주어, 목적어, 동사. 다시 말하면 한국말은 기억해 주세요. 서술어가 가장 뒤에 옵니다. 그렇죠. 다 다로 끝나죠. 왔어요? 가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근데 영어는 이 서술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주어 뒤에 들어가죠.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나 이거 영어로 하고 싶으면 요 두 개 바꾸면 됩니다. 주어를 놔두고 목적어랑 동사를 두 개를 바꿔버리면 되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영어 표현이 가능해요. 특히 타동사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거의 대부분은 타동사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buy도 타동사고요, make도 타동사고, 예를 들어서 cook도 타동사죠. 뭐 라면을 요리했어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래서 똑같습니다. 한국말이랑 영어는 거의 뭐 변함없이 거의 비슷하게 가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일단은 요 두 개를 기억해 주세요. 비동사 다음에 있는 아이는 우리는 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동사 다음에 그래 나 이 동사가 무슨 뜻인지 몰라 하는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endure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자, endur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I endured the hardship. 자, 이렇게 주어를 쓰고 동사를 썼고요.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나 endured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선생님. 그래서 나 얘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얘는 비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타동사구나. 그럼 이 아이는 목적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독해 문제를 할 때나 문법 문제를 풀 때 동사를 좀 유심히 잘 봐주세요. 동사를 유심히 잘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헷갈리는 그런 영문법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타동사를 구분하게 됐으니까 이형식 자동사 조금만 더 갈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는 비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뒤에 있는 아이는 당연히 보호죠. 근데 이 비동사만 있으면 쉽지. 비동사만 있는 게 아니고 become이라는 단어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get이라는 단어도 보호를 받아요. 이때 get은 타동사로 쓰이는, 예를 들어서 I got money. 자, 이렇게 동사 다음에 명사를 쓰는 그런 게 아니고 뒤에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은 주어랑 보호랑 같아져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통은 get 다음에 보호를 쓰게 되면 형용사가 와요. 그래서 얘는 I got tired 이렇게 쓰죠. 그래서 I was tired 써도 상관없지만 조금 수동적인 표현을 나타내 줄 때 I got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많죠. 예를 들어서 go라는 동사도 대표적인 자동사지만 뒤에 형용사를 쓰므로 해서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 went bad 이렇게. 그래서 상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형용사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이형식 동사들이 감각동사가 있어요. 감각동사. 그래서 감각동사는 5가지가 있죠. look, listen, taste, sound, feel. 여기까지. 요 5개는 대표적인 감각동사고요.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는 바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명사를 쓸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명사를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게요. I look monkey. 자, look은 가장 대표적인 이 형식 자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동사는 뒤에 보어가 옵니다.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가 와요. 보어가 온다는 소리는 요 2개가 같다는 소리예요. 내가 원숭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숭이라는 명사를 쓰기 위해서는 보자리가 아니니까 요 자리에는 전치사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look at monkey, look for a monkey 또는 look like a monke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감각동사는 뒤에 전치사를 쓰고 반드시 명사를 써줄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우리 go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go bed 아까 스펠링 잠깐 잘못 썼는데 이거는 침대란 뜻이죠. 그래서 I go bed 이렇게. 자, 이렇게 쓸 때 침대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게 자동사라서 요 2개가 안 됩니다. 보호가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얘는 품사는 명사인데 그러면 동사 다음에 명사를 쓰게 되면 선생님 목적어 쓰면 안 됩니까? 목적어로 go를 bad를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자동사는 뒤에 얘기했죠. 목적어를 못 받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동사 뒤에는 보어가 되지 않는 한은, 보어가 된다라는 말은 요 2개가 같지 않다라는 말이고 같다라는 말이고, 그건 만약에 근데 내가 침대가 아니잖아. 그러면 절대로 이 뒤에는 보호를 못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명사가 못 오게 되죠.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쓰죠. go to bed. 침대로 가. 이렇게. go to bed.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문장의 1, 2, 3, 4, 1, 2, 3형식까지 이번 시간에는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4형식, 5형식을 배우게 될 건데 일단은 3형식까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4형식, 5형식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또 연습 써보면 돼요. 1형식 꼭 기억이 있어요.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아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아까 적어놨죠. 외우세요. live, 뭐 stay 이런 것들, run 이런 거, 그 다음에 take place 이런 것들도 자동사가 되죠. 일어나다. 그 다음에 뭐 appear 이런 단어들도 대표적인 자동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가 오고요. 요때 보어가 온다라는 말은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주어, 동사, 보어가 왔다라는 말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명사가 와도 되고 형용사가 와도 되고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근데 비동사 말고 여러 가지 다른 동사들을 써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동사들도 외워주고, 그리고 나서 감각 동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는 바로 와도 돼요. 하지만 명사를 쓰기 위해서는 앞에 전치사를 붙여야 된다. 왜냐하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3형식은 정말 많이 쓰이는 3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그러면서 이때 목적어는 을룰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는 명사가 오더라. 그래서 내가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인지는 몰라도,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뒤에 명사가 있고 비동사가 아니고 감각동사가 아닐 때는 아하, 타동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배운 거 1, 2, 3형식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왔을 때 몇 형식이니 물어봤을 때 또 바보같이 아무 생각 없이 5형식이요, 4형식이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4형식, 5형식도 빨리 올려줄 테니까 찾아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고생했습니다.